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 밑에 수술을 하실 때 대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대원칙이 뭐냐라는 건데요. 저는 오늘 닥터 데이비드 히달고가 2014년도에 플라스틱 서저리 논문에 게재되었던 Integrated Approach to Lower Blepharoplasty라는 논문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좀 감명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저의 임상 경험과 너무나도 비슷한 생각을 이 교수님도 하고 계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요즘 이제 눈밑 수술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냐면 톤입니다. 이 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색이죠. 눈 밑의 톤을 증가시키는 것이 눈밑 수술의 대원칙입니다. 눈 밑의 수술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는 하나 결국에는 수술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술적인 방법도 이 눈 밑의 톤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물론 이것은 퍼스널리티, 개개인에 따라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 눈 밑의 상태는 모든 분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근육의 처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쪽 부분에 뭔가 중안면 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른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다 다른 상태라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한 가지라는 거죠. 눈밑 수술의 대원칙은 톤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신다거나 할 때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눈 밑이 혹시 뒤집히지는 않나요? 이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눈 위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안구가 있기 때문에 이 안구가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눈 아래쪽 같은 경우는 받쳐주는 구조가 거의 없다 보니 바로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을 하거나 하게 되면 당겨지는 힘 때문에 이 톤 자체가 적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액트로피온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안검을 수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 예방하고 또한 미용적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는 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톤이라는 건 결국 눈밑 수술의 대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감히 하는 거고요. 눈 밑의 수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톤을 높인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강조는 이제 뒤에서 제가 환자분들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일단 눈밑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눈밑 수술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눈 밑의 근육은 뭐냐면요. 눈 밑을 둘러싸는 우리가 이제 오비큘라리스 오리스라는 머슬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눈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톤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처짐 현상이나 아니면은 눈 밑쪽의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대한 눈밑 근육을 보존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게 모든 눈밑 수술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눈 밑에 불룩함이나 고랑짐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은 인대나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 조직의 약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결막을 통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저는 커버를 보통 하고요.
물론 지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지방이 많거나 지방의 양 자체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 제거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남잖아요. 피부입니다. 자, 그러면 피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부는 그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눈 밑에 최소 절개를 통해서 저는 끌어올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쪽까지 피부가 다 절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피부를 끌어올리되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근육의 조직은 최대한 보존한다는 거죠. 자, 다시 강조드릴게요. 톤을 높이는데 이 톤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눈 밑 근육입니다. 자, 눈 밑에 근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눈 밑에 근육의 위에 쪽은 피부입니다. 눈 밑에 근육 쪽의 아래쪽은 눈 밑에 지방과 경막입니다. 그러면 이 눈 밑에 지방과 경막에 대한 수술은 결막을 통한 수술을 해서 커버를 하고요. 이 위에 쪽의 피부는 이제 최소 절개를 통해서 피부에 대한 플랩을 올려들어서 처진 피부만큼 끌어올려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은 어떻게 되죠?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자, 이 수술은 이제 눈 밑에 근육 아래쪽에 있는 지방과 경막, 그 다음에 눈밑 고랑에 대한 수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방법이죠. 자,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남는 부위가 결국엔 뭘까요? 피부입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하면서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티어트로프 리가멘트나 오비큘라리스 리가멘트를 릴리즈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 피부에 대한 거는 엘리베이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피부의 플랩만을 들어서, 그러니까 피부만을 정말로 선택적으로 예쁘게 들어서 그 부분을 끌어올려서 수술을 끝내는 거죠. 자, 그럼 핵심은 뭔가요? 가운데에 있는 눈밑 근육층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좀 명확한데요. 저는 일단 환자분들을 수술할 때 두 가지를 가장 명심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애교 근육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 밑의 톤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환자를 수술해야 된다. 그 이유는 수술적인 미용적인 효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용적인 효과를 1개월, 3개월의 효과로 생각하진 않죠. 눈 밑을 수술하는 이유는 내가 적어도 10년, 15년 후가 돼도 최대한 눈 밑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쪽이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자, 왼쪽 분들 경우는 다 지금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지방의 벌징 현상, 그러니까 지방이 불룩하게 앞으로 나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거 수술이 같이 들어간 분도 있고, 가운데 분 같은 경우에는 불룩해 보이진 않죠. 근데 뭔가요? 고랑이 깊어 보이면서 잔주름이 심하게 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처진 부분과 고랑이 깊은 부분, 이것에 대한 수술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 부분은 이제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도 벌징되고 고랑도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내 눈 밑의 근육을 최대한 지키면서 톤을 높이되 이런 분들처럼 3년 후가 돼도 다음과 같이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도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서 제가 요거는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는 눈 밑의 톤을 높이자입니다. 모든 눈 밑의 수술은 그것과 연관이 돼 있고 모든 눈 밑의 시술도 그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모든 눈 밑에 하는 레이저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와? 톤과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고랑지면서 지방의 처짐도 있지만 피부의 처짐도 있죠. 대신에 눈 밑쪽에 이 애교 바로 위쪽에 있는 눈꺼풀, 이 부분 쪽에 타설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단단한 부분이 좀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져 있는 눈꺼풀을 좀 더 탄탄하게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에 하안검 수술을 같이 하시면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피부를 처진 거를 끌어올리면서 이 처져 있는 근육과 이 처져 있는 이 눈꺼풀 라인 쪽, 타설 플레이트 라인 쪽을 이 뼈 부분 쪽에 고정을 시켜서 탄탄하게 되돌려 놓은 겁니다. 자, 근데 대신에 이 제가 인대 고정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결국 첨가가 된 분인데요. 이 인대 고정술은 보통은 60대 이상에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30대, 40대들에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눈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눈매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도 톤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대 분들까지는 필요치 않은 수술은 굳이 권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60대가 되면서는 전체적인 이 눈꺼풀의 톤도 처지기 때문에 이 눈꺼풀의 톤을 높여줄 때는 이제 우리가 인대 고정술이라는 방법도 첨가가 됩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보면 고랑이 깊죠. 고랑이 깊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과 근육이 처지는 겁니다. 벌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 핵심적인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톤을 최대한 높인다. 대신에 뭐다? 보존할 수 있는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근육을 보존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고랑을 커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처진 피부는 최소 절개를 통해서 바깥쪽에서만 살짝 끌어올린 수술을 시행한 경우고,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에서 오른쪽 애프터 사진은 3년 후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보면 이분은 약간 벌징하죠.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좀 불룩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 제거 수술과 그 다음에 피부를 끌어올리는 리프팅 수술이 같이 포함이 돼 있던 경우고, 그 다음에 중안면 쪽에 꺼짐 현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중안면 리프팅도 같이 시행을 했던 환자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결국 눈밑 수술의 대원칙을 닥터 히달고가 썼던 논문에 비춰서 또 저의 임상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눈밑 수술 혹은 눈 위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성형 수술을 하든지 간에 저는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눈밑 쪽의 부분은 정말 이 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께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 전에 플랜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라는 것도 결국 톤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밑 수술을 할 때의 대원칙은 저는 오늘 한 가지 꼭 강조를 드립니다. 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톤을 증가시키는 방법에서 수술적인 방법일 경우에는 프리저브 할 수 있는 근육의 보존이 톤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눈밑 수술의 제가 대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보실 수 있다면 다시 보시면서 리바이벌 하시면 혹시나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도 이제 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